자, 2학기 1차 내신 대비 원의 방정식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의 방정식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첫 번째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런 형태가 있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심은 a, b고, 그죠? 그리고 반지름은 r이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반지름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반지름은 중심과 원이 지나는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고 중심이 이렇게 있고 원이 지나는 점,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 점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 길이가 반지름이라는 거죠. 점과 점 사이 거리, 이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꼭 좀 반지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가 있죠.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다 펼쳐진 1차 항이 보이는 1차 항이, 그지? 얘들아? 1차 항, 요거 1차 항이지. 1차 항이 보이는 식이죠. 1차 항이 보이는 식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변형해 주시면 됩니다. 변형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얘가 이게 항상 원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원방이 될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자, 이렇게 변형했을 때 r 제곱이, 자, 이렇게 변형하면 요걸로 변형을 해주면, 그렇죠? 이렇게 변형해주면 여기 r 제곱이 있잖아, 그치? 요게 항상 양수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원방이 될 조건은 r 제곱이 양수. 재작년에 어떤 학교에서는 요거 외에 또 여기가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요 AB가 또 똑같아야 돼요. 어떤 학교에서는 그게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가 1, 1 이렇게 똑같아도 되고요. 2, 2로 똑같아도 돼요. 왜냐면 양변을 2로 나누면 이렇게 1, 1이 될 테니까. 그치? 여기가 2, 2 이렇게 돼 있으면 양변을 2로 나누면 되니까. 그쵸? 요것도 학교 기출에 나온 적이 있었다. 여기 개수가 똑같아야 돼. 알겠죠? 근데 보통 요게 많이 나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좀 보면 우리 교재 48번 교재 48번을 좀 보면요. 자,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왔다. 자, 여기 보시 교재 48번입니다. 자, 이것이 원의 도형이 원이 되게 하는,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게 하는,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죠.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뭐죠?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변형이 되나요?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넘기면 k 플러스 2죠? 이렇게 됐나요? 따라서 r 제곱은 k 플러스 2고 요게 양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게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또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교과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우리가 교재의 65번을 볼 텐데요. 교재가 유형별로 좀 되어 있진 않아서 조금 볼 때, 공부할 때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 두 번씩은 다 배운 거기 때문에, 한 번, 두 번씩은 다 배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뭐 유형이 섞여 있어도 공부하기가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 불편하더라도 이미 나온 거니까 해야지 뭐. 자, 두 점을 지름의 안끝으로 하는 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뭘 보고서 하면 됩니까? 네, 지름의 안끝이기 때문에 자, 그림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림을 무시하지 마. 귀찮아서 안 하지 마. 알겠죠? 요렇게. 이게 지름이잖아. 그치? 여기 B가 있고 여기 A가 있다. 이런 얘기죠. 뭐 그림을 잘 그리면 뭐 이렇게 된 모양이긴 하겠네요. 이렇게.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그쵸? 이렇게. 따라서 AB의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되죠. 원의 중심이 됩니다.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 중점이 원의 중심. 따라서 중점을 구하시면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6 콤마 2분의 3 빼기 7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얼마입니까? 1 콤마 마이너스 2가 중심이 되겠고, 따라서 반지름은 뭐예요? 1 콤마 마이너스 2와 그죠? 중심과 원이 지나는 점 사이의 거리 A를 하든 B를 하든 상관이 없겠네요. 마이너스 4 콤마 3이요. 그쵸? 그래서 이 거리니까 반지름은 루트 x끼리 빼니까 5 제곱 맞죠? y끼리 빼니까 마이너스 5 제곱 해서 반지름은 루트 50이 되겠네요. 결국 원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x-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그런데 이쪽은 반지름 제곱이니까 50.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알겠죠? 이렇게 구하실 수 있고, 자, 그 다음 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원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원하고 직선이 접하는 거예요. 원하고 직선이 접하는 거. 그런데 지금 이제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좀 이따 설명하고, 여기서 선생님이 해줄 거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축에 접하는 원이죠. 축에 접하는 원.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이 이렇게 x축에 접한다. 자, x축에 접하는 거는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만 밑에 접할 수도 있죠. x축 밑에 접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어서 이게 x축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요 위쪽에 이렇게 x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맞지? 근데 어찌 됐건 이렇게 되면은, 자, 중심을 a, b라고 했을 때, 반지름이, 그치? 요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 될 텐데 수직으로 만나겠죠? 자, 반지름은 뭐가 된다? 네,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지름은 여기서 b야. 이게 보여야 돼. 물론 원이 x축 밑에 있으면 b가 되지는 않고 마이너스를 다시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값이에요. 그죠? 원이 x축 밑에 있을 때는. 그래서 반지름은 절대값 b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맞죠? 그러면 y축에 접한다고 하면은 또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그쵸? 잘 안 갖다 붙냐? 이렇게, 그쵸? 접해야 되는데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심이 a, b예요. a, b. 자, 여기가 y축이야. 그쵸? 그럼 이럴 때는 반지름이 뭐가 되겠다? 네, 절대값 a가 되겠다. 그쵸?
항상 양수니까 요 a는 양수 음수 될 수 있거든. 근데 반지름은 항상 양수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알겠지? a는 좌표기 때문에 양수 음수.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에서는 음수죠. a가 음수죠. 그쵸? 그러면 a가 음수가 반지름이 될 수는 없죠.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x축에 접하고 y축에 접하는 이러한 원은 단독으로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잘 안 나온다. 내 시험에 다른 문제에 섞여서 나오고 몰라도 되겠네요, 선생님. 그게 아니고 다른 문제에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지. 그치? 다른 문제에 기본으로 깔고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단독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돼.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하시냐면 반지름을 r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원이 존재하는 사분면을 꼭 보세요. 그래서 그 존재하는 사분면에 따라서 1사분면이면 원이 1사분면에 존재하면 중심은 r, r이 되고요. 그렇죠? 2사분면에 존재한다. 그러면 중심은 당연히 뭐가 되겠다? 2사분면은 맞불이니까 마이너스 r, r. 그죠? 3사분면이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맞니? 4사분면이면 r, 마이너스 r.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하나 또 이용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꼭 기억해 두세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기억나지? 요게 이용되는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꼭 기억해 두십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형태가 조금 나왔어요. 자, 기출의 26번을 볼게요. 나와라. 26번, 28번, 27번, 26번.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자, 좌표 편면. 자, 오타가 좀 있어요. 오타가 좀 있는데 그냥 뭐 완전 이상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잘 감안해서 봐 주시도록 하시고요. 좌표 평면 위에 3,-1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존재하는 사분면을 보는 거야. 근데 3,-2를 지난다고 그랬잖아. 3,-2를 지나니까 당연히 3,-2가 요게 몇 사분면에 있는 거예요? 4사분면에 있는 거죠. 그쵸? 따라서 존재하는 사분면은 4사분면이에요. 오케이? 4사분면에 있는 점을 지나니까 당연히 4사분면에 존재하는 거지 뭐. 그쵸? 4사분면에 있는 점을 지나요. 3,-2요. 요 점을 지나면서 y축과 y축하고 x축에 동시에 접해야죠. 그쵸? 여기하고 여기에 접해야 되니까. 그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모양인 거죠. 그쵸? 4사분면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중심은
중심은 R, 마이너스 R, 뿔마, 사사분면. 됐죠? 이렇게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은 뭘 보기를 원하냐? 여러분들이 뭘 보기를 원하냐면 이게 원위의 점이고요. 반지름이고요. 중심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 이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다. 이걸 찾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3, 마이너스 2와 R, 마이너스 R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R에 대한 방정식을 찾을 거예요. 근데 원이 두 개 있대요. 그리고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R에 대한 방정식을 세울게요. 루트 R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R 더하기 2의 제곱은 R. 이렇게. 그쵸? 그러면 완전제곱식 풀면 R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9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4R 더하기 4 그리고 R제곱 이렇게. 그쵸? 루트 없애기 위해서 제곱. 그럼 R제곱 이렇게 하나 없어지고, 자, R제곱 마이너스 10R 플러스 13은 0 이렇게 나오죠? 그쵸?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봤더니 뭐야? 이 인수분해가 안 돼. 그지? R을 구해야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니까 구할 텐데. 그지? 어떻게 하지? 자, 봐봐.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된다고 그랬죠? 자, 이거의 두 근을 R1하고 R2라고 하면 구하는 것은 파이 R1 제곱 플러스 파이 R2의 제곱, 요걸 구하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는 결국은 파이의 R1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이게 구할 거야. 알겠니? 이게 구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을 구하면 돼요. R1하고 R2 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죠? R1 플러스 R2는 10. 그죠? 그 다음에 R1 곱하기 R2는 13.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R1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은 뭐죠? 곱셈 공식 변형 까먹지 않았죠? 1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3으로 쓸 수 있다. 맞니? 곱셈 공식 변형 까먹지 않았지? 그치? 그래서 100에서 26을 빼니까 74. 그지? 100에서 26을 빼니까 74. 결국 답은 74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좀 더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질문하세요. 질문 시험 대비 때는 질문 많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개념은 두 원의 공통현이죠. 그쵸? 공통현 두 원이 요렇게 있을 때 자, 두 원의 공통현이라 함은 뭐다? 두 원의 교점,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공통현이라고 하죠. 그죠? 자, 요거 어떻게 구하죠? 요걸 공통현이라고 하는데 요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죠? 두 원방을 빼면 되죠. 두 원방을 빼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두 원의 방정식을 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기 현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잘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현이라 함은 이렇게 원이 있는데 직선이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을 때, 그쵸? 여기 만난 요 교점을 이은 요 선이 바로 현이죠, 그쵸? 요 선이 바로 현이 됩니다. 그럼 이 현과 관련해서 이 자꾸 왜 삐뚤어지니? 안에. 자, 이 현과 관련해서 어떠한 성질이 있죠? 자,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그 수선의 발은 현을 2등분한다. 요거죠. 그죠?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의 발은 현을 수직 2등분합니다. 이 그림은 문제 풀 때 많이 이용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보조선을 하나 더 그어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반드시 이용한다. 피타고라스 정리. 요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응? 이런 거는 기본적인 이제 그림을 해가지고 그림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물론 말까지 기억하면 되게 좋아요.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한 말 있죠?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의 발은 현을 수직 2등분한다. 이렇게 요거를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말로 할 수 있어야 개념을 좀 잘 아는 거예요. 알죠?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이게 공부의 기본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30번. 우리 30번 문제를 좀 볼게요. 교재 인근 기출의 30번 문제. 자, 이건 옛날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되게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문제여서 요즘에도 가끔씩 이렇게 시험 문제 등장하곤 합니다. 옛날에 나왔던 거예요. 자, 과 합동인 원 모양의 종이가 좌표 평면 위에 원과 겹쳐져 있다. 그림과 같이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을 접는 선으로 해서 원 모양을 접었더니 접힌 부분이 2,0에서 X축에 접하였다. PQ의 길이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쵸? 이 C1은 오타야. 그쵸? 이거 오타야. 이상하죠? 얘는 오타입니다. 선분 PQ의 길이를 구해라. 이게 문제죠. 자, 여러분, 여기가 원의 일부분이었죠. 여기 보세요. 여기 요 부분이 원의 일부분이죠. 그쵸? 이 원의 일부분이죠. 반지름이 4짜리인 원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접었으니까 요 부분도 반지름이 4짜리인 원의 일부분이죠. 뭐라고요? 요 부분이 반지름이 4짜리인 원의 일부분이야. 그 원을 그려볼게요. 알겠죠? 자, 자, 왜 그러냐면 이걸 이렇게 문제가 PQ를 구하는 거잖아. PQ의 길이,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구할 게 현의 길이야. 구할 것은 현의 길이. 구할 것 현의 길이.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나왔으니까 PQ의 방정식을 알아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요만큼 길이는 알고 있거든. 4인 거 알고 있거든.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린 수선의 요 길이를 알아야 이 길이 알고 요 길이 알아야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 그래야 현의 길이가 나오는 거든. 알겠지?
현의 길이는 요렇게 구하는 거야. 여러분들 처음 배울 때 그쵸? 현의 길이 구하는 거 연습을 해보셨을 거예요. 기억이 나야 돼요. 그쵸? 현의 길이 구하려면 자, 이 길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길이가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거든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구나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고. 현의 길이를 확실하게 구할 수 있으면 이거 현의 길이 구하는 건데 반지름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네. 이 길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알아야지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맞지?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기본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기본 문제를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럼 PQ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을까?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건데 사실은 선생님 아까 설명했던 이게 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접었으니까 이것도 원의 일부분이거든. 반지름이 4인 원의 일부분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이 원이 반지름이 4짜리란 말이야. 그리고 또 문제에서 2,0에서 x축에 접했대요. x축에 접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림을 따로 그려볼게요. 여러분이 그림이 중복돼 있으면 헷갈리거든. 사람이 원래 그래.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2야. 접해. 그럼 중심은 여기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뚜두두두두 가니까 중심의 x좌표는 2야. 이해돼? 중심의 x좌표는 2야. 그치? 그런데 여전히 이거 반지름 4라고 그랬잖아. 요 길이가 4잖아. 그쵸?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4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니? 선생님이 지금 이 원의 방정식 구한 거예요. 이 원의 방정식. 이 원의 중심이 2,4야. 알겠죠? 여기서 했어. 여기서 한 거지. 그지? 2,4고 반지름이 4야. 따라서 원의 방정식이 하나는 x-2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은 16 이렇게 됐고 됐죠? 요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을 구했거든.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PQ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요 직선을 방정식을 찾아야 되거든. 요 직선의 방정식. 알겠죠? 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 네, 공통현이잖아요. PQ는 공통현. 직선 PQ는 요거는 공통현입니다. 공통현. 알겠죠? 그럼 공통현은 원의 방정식을 빼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원의 방정식을 빼요. 어떻게 빼요? 자, 처음 게 중심이 x제곱 0,0이니까 이거였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그린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8y 그 다음에 상수가 플러스 4 플러스 16이니까 그죠? 플러스 20이고 이쪽이 16이네. 그쵸? 그래서 요 원을 빼주면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4x 플러스 8y 마이너스 20은 0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이네. 결국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0은 0 요게 10이 아니야 5야 5 그죠? 마이너스 5 요게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알겠죠? 따라서 이제 그러면 그냥 현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요렇게 다시 이렇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 있는데 16인 4인 원이 있는데 그죠? PQ가 요렇게 지나갔죠? 요렇게 지나갔다. 요렇게. 그렇죠? PQ. 그래서 요 길이를 찾는 거예요. 요 직선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됐고, 그러면 요 PQ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네, 수선의 발을 내려서 수직 이등분이 되고 반지름을 표시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니까 우리는 여기를 H라고 이렇게 하면 OH는 직선 OH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맞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어떤 점? 요 점. 어떤 직선? 요 직선. 맞지? 요 점과 요 직선 사이 거리. 그래서 루트 5분의 00 대입하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래서 이게 루트 5구나. 자, 이제 피타를 쓰셔야죠. 어떻게 해요? PH는 루트 5P의 제곱 빼기 5H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5P의 제곱은 루트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 4니까 4의 제곱 마이너스 5H는 루트 5 그래서 루트 5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루트 11인가요? 결국 PQ의 길이는 2배 2 루트 11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되게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죠? 한 번에 풀긴 어려울 거예요. 선생님 설명 듣고 풀거나 막 이럴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돼,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세요. 그냥 외워서 풀지 마시고. 알겠죠?